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만 13년 이상 수학을 가르쳐온 김나영입니다. 저는 정말 한 반에 1등급부터 8등급까지를 같이 놓고 수업을 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이런 친구들 중에서는 2의 세제곱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었어요. 2의 세제곱이 뭔지 모른다기보다는 2의 세제곱은 8인데 2의 4제곱을 물어보면 그게 8인지 16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선생님이 만났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를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대치동 짬바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이 친구들 성적을 크게 올린 경험들을 한번 알려주려고 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기억이 남는 친구가 2명이 있는데요. 이 2명이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한 40점대 정도로 자기들이 노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왔을 때는 처음에 고차식 인수분해도 조금 어려워하는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거의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둘 다 남학생이었는데 취미도 너무 열심히 하고요. 게임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모두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게임 몇 시간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제가 아이들 이메일을 검색을 해서 몇 시간 남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숙제를 안 했는데 그 시간이 올라가면 그만큼 숙제를 더 주기 막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상위권의 시간을 항상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은 서울대를 갔고요. 한 명은 고려대 싸국에 갔습니다. 둘 다 수능에서 거의 한두 개밖에 안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문제 중에서요. 굉장히 잘했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성적을 올렸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베이스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친구들은 일단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책상에 앉혀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길래 선생님이 매일매일 공부한 것을 인증하도록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일단은 안 하던 애가 하기만 해도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후로도 일단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퀘스트 수행방입니다. 이 방은 뭐냐? 매일매일 공부한 것을 인증하는 방이에요.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것을 댓글에다가 자기 계획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증해서 올려주면 되는 건데 원래 이거는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해주는 유료 컨텐츠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해요. 일단 그 방에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 하는 것도 한번 구경을 좀 해보고요. 자극도 좀 받아보고요. 쟤는 오늘 이만큼이나 공부했네? 나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될까? 한번 반성도 좀 해보고요. 남들 하는 거 따라서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많이 바라지 않아요. 일단 하루에 30분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게 되면 1시간, 이게 되면 2시간.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수학 공부 하루 적어도 3시간이긴 합니다.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시작이죠? 시작부터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퀘스트방에서 수행을 해서 일단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시작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일단 매일매일 꾸준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30분을 한다고 쳐요. 그 다음에는 쭉 내가 열심히 엉덩이 힘을 길러가지고 나는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예전보다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늘었겠죠. 이렇게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엉덩이 근력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시간당 공부량,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나는 3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1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1시간에 센 B스텝 기준으로 한 10문제 정도 풀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나는 이제 1시간에 11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나의 시간당 공부량을 늘려보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이젠 딴짓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있긴 하는데 이 시간 동안 공부를 하냐? 사실 계속 집중하진 않잖아요. 노래도 흥얼거려 보고
되고 뭐 딴 생각도 잠깐 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뭐 하는지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이렇게 바쁜 생각들을 잠깐 접어두고 공부하기로 한 이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문제 수의 양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시간 정도면 센 B 스텝 한 단원 정도는 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답까지 완벽하게는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1시간 동안 공부하는 양을 늘리고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집중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때부터는 3시간당 분량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문제집은 3시간에 한 단원 정도 풀 수 있는 난이도를 푸는 걸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센 한 단원 너무 버거워. 그러면 라이트 센을 풀어볼 수 있겠죠. 라이트 센이 조금 더 쉬우니까. 근데 난 라이트 센도 조금 더 어려워. 그러면 베이직 센이라던가 수력 충전 같은 더 쉬운 문제집도 있단 말이야. 꼭 남들이 하는 센을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3시간 동안 집중해서 해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당 공부량까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질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3시간 정도는 앉아서 한 단원 정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질적인 부분을 이제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숫자 여기 10이 있어. 숫자 10이 있어. 숫자만 가지고 와서 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잘못됐거든요. 문장을 읽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문제를 풀 때 문제 번호부터 얼씨구 절씨구 해서 마지막에 단, 얼씨구 절씨구 이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봐야죠. 그쵸? 이걸 하나하나 제대로 문제를 읽고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숫자만 빡빡빡 해서 답 이렇게 쓰는 게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를 할 때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는 식을 써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나쁜 짓 중에 하나가 확률 싸움이에요. 그런 거 있지. 일단 여기에다가 왠지 C인 것 같아서 C를 딱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5C3인 것 같으니까 일단 5C3을 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어때? 나 벌써 틀린 거야. 뭐가 틀렸어? 왠지 5C3인 것 같으니까. 이 말이 틀린 거야. 왠지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서 얼씨구 절씨구인 것 같아서는 이미 확률 싸움을 했거든요. 물론 맞는 날도 있겠지. 언제까지 확률 싸움 할 거야? 이렇게 공부하니까 3, 4, 5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성적이 확률적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내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 거잖아. 내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 좋은 성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내 실력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실력이 안전하려면 내가 근거를 가지고 풀이를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어야 돼. 5C3 조합이에요. 그쵸?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순서 없이 3개를 내가 뽑고 있는 건지 문제를 읽고 풀어야 되는데 왠지 이 느낌은 5C3? 이렇게 풀면 틀려요. 선생님 학생들도 보면 5C3인지 5P3인지 5H3인지 또 3H5인지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식을 쓰더라고. 근거 없이 식을 쓰면 이 뒤로 쓰는 식은 무슨 의미예요? 이 답은 맞을까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100개를 풀었다고 해봐. 과연 공부를 한 걸까? 이렇게 해서 이 친구 실력이 오를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근거를 생각하면서 푸는 사람이 되자는 거지. 우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됐잖아. 그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돼보자는 거야. 제대로 공부란 무엇이냐? 내가 쓰는 식 하나하나에 근거를 생각하고 그 근거가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왠지 그랬던 것 같아서 어제 왠지 선생님이 그렇게 풀었던 것 같으니까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근거를 가지고 와서 식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는 1시간 동안의 양을 늘려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질을 채워가면서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강제성이 필요하다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링크로 들어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퀘스트 수행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지금 제대로 질을 채워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생님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나 1:1 상담 링크로 들어와서 상담해 주시면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수학 공부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